저 1억 있어요. 이거 가지고 뭐 하면 돼요? 이렇게 질문하시거든요. 사람은 다 자기가 가진 그릇이 있어요. 그릇이 뭐냐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의 크기예요. 잘 모르겠으면 금액을 낮춰서 투자하시는 게 좋고요. 적립식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경험치가 없고 오랫동안 투자를 하고 싶으나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저는 뿌뜨리치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우나 작가입니다. 직장 생활을 한 20년 가까이 하다가 2021년도에 미국 주식으로 수익이 좀 크게 나면서 파이어를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5년 후로 계획한 파이어를 최대한 앞당기고 싶습니다. 딱 50세에 은퇴를 꿈꿨던 45살 남자입니다. 은퇴 계획을 세우기 전까진 무난히 직장 생활을 해왔었는데 계획을 세우고 나니 매일매일 은퇴하고 싶어져서 고민입니다. 현재 모아둔 자산은 8억 원입니다. 꼭 50세까지 다녀야 성공적으로 파이어할 수 있을까요? 제 자산 보고 진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산을 엄청 세세하게 보내주셨어요. 맥시멈 250만 원 정도의 소비를 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퇴사하고 나면 그거보다 돈 더 적게 쓸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하고 나서는 생활비를 좀 더 여유 있게 잡으시는 게 좋아요. 월에 한 300 정도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내주신 자산에서 저는 보통 차량은 좀 빼고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부동산도 빼볼게요. 부동산은 직접 사시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회사 대출이 있는데 만약 지금 퇴사를 하신다라고 하면 아마 이걸 다 갚으셔야 될 거예요. 이 2천만 원을 빼고 생각을 하면 1억 8천 정도가 가용할 만한 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5세에 아파트를 5억짜리 정도를 매수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4억 2천짜리 전세를 살고 계시는데 5억짜리 아파트를 살려면 8천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하잖아요. 이 돈도 빼고 생각을 해보면 대략 1억 정도 가지고 현금 흐름을 만드셔야 돼요. 월에 300만 원 정도를. 당장에 퇴사를 하시기에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3년 정도의 시간을 좀 더 가지고 은퇴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앞으로 3년 계속해서 모은다라고 하면 그 돈이 1억 4,400 가량이 되거든요. 그럼 지금 이제 운용하시는 돈하고 합치면 2억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2억 가지고는 월에 300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제가 지금 커버드콜 1억 조금 넘는 돈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대략 130만 원 혹은 조금 더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매달 현금 흐름이 들어오더라고요. 이거를 투자금을 좀 높여서 2억 정도 한다고 하면 그거보다 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배당주 ETF 같은 거 잘 공부하셔서 배당을 매해 늘려주는 이런 것들을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년 정도면 회사 대출도 다 상환이 가능해 보여요.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반드시 뭔가 할 일을 준비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3년 동안 종잣돈을 조금 더 키우시면서 나는 은퇴 후에 무엇을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고 방향을 좀 잡으시는 시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보내주신 일반 자산 중에 제일 손실이 큰 게 코인으로. 그래요. 코인이 지금 손실도 손실인데 코인은 현금 흐름이 나오는 투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파이어를 하실 거라면 이것도 천천히 현금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커버드콜 이런 데로 옮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은퇴는 다가오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퇴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50대 여성 앵두 엄마입니다. 소득이 단절될 날은 머지 않았는데 평균 수명이 늘어나 살 날은 많아진 이 현실이 두렵습니다. 경제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저, 가지고 있는 12억 원 시세의 자가 아파트와 여유자금 1억 원을 월 저축 가능 금액은 200만 원. 지금이라도 은퇴후를 대비할 방법이 있을까요? 50대 분들이 이런 고민도 정말 많이 하시죠. 저도 그랬었죠. 막연하게 고민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좀 숫자를 적어보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적어봤습니다. 현재 저축이 가능한 금액이 한 달에 200만 원이에요. 그럼 1년에 2,400만 원을 모을 수 있죠. 그리고 여유 자금이 1억이 있으십니다. 그럼 합치면 1억 2,400만 원이 되는 건데요. 우리가 55세까지만 이 저축을 계속 유지한다고 할게요. 55세 이후로는 저축은 없이 투자 보유만 하시는 거죠. S&P 500 연평균 8%를 가정을 해보면요.
그래서 충분히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당연히 국민연금이 있으실 테고 그래도 현금 흐름이 부족하다라고 하시면 지금 집이 12억이나 되는데 집을 좀 갈아타시거나 아니면 주택연금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으시니까 저는 너무 막연하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50대, 60대 분들이 막연하게 내 노후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 이런 게 있으실 텐데요. 그러지 마시고 엑셀에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지금 가진 것들을 쭉 적어보시고 올해 투자를 시작한다. 그럼 얼마로 투자를 시작할 수 있을지, 연에 얼마를 모을 수 있고 연평균 수익률 5%, 8%, 10%일 때 10년 뒤, 20년 뒤에는 얼마가 될지 이런 것들을 엑셀로 쭉 계산을 해보시면 막연하진 않잖아요. 엑셀이 어려우시면 그냥 챗 GPT 같은 인공지능 있잖아요. 인공지능에게 그냥 쭉 말로 물어보셔도 걔가 다 계산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투자를 하실 때 많은 분들이 저 1억 있어요. 이거 가지고 뭐 하면 돼요? 이렇게 질문하시거든요. 근데 그 1억이 있다고 해서 1억으로 투자를 시작하시면 안 돼요. 사람은 다 자기가 가진 그릇이 있어요. 그릇이 뭐냐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의 크기예요. 나는 마이너스 100만 원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 그럼 100만 원으로 투자하세요. 아니면 200만 원. 그 이상은 하지 마세요. 시작은 그렇게 하시고 경험치를 늘려나가면서 그래서 내 그릇의 크기를 점점 키워가시는 거거든요. 투자금도 거기에 맞춰서 늘어나야지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으실 수 있는데 그것조차 모르겠으면 소수점 투자 그냥 1,000원, 2,000원으로 투자를 한번 해보시면서 경험치를 늘려가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늘려가시는 게 바람직한 순서입니다. 다음 사연으로 넘어갈게요. 미국 주식 투자 중인데 투자 원칙을 세우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장에서 마이너스 50% 이상의 손실을 맛보고 최근에 미장으로 옮겨 탄 머니트리입니다. 저는 M7 종목을 조금씩 사모으고 동시에 S&P 500 ETF를 적립식으로 매수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시작했는데요. 제 고민은 미국 주식 투자에 원칙이 없어 투자 결정에 있어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적립식으로 꾸준히 사는 게 맞는지,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하락장에 사는 게 맞는지, 목표 수익 이나 매도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등 경험이 없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저만의 미국 주식 투자 원칙과 전략을 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세하게 보내주셨는데 투자 중 그리고 투자 대기 중 그리고 예적금까지 합치면 대략 1억이 조금 넘는 자산을 보유하고 계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모르겠으면 금액을 낮춰서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적립식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경험치가 없고 내가 이거를 오랫동안 투자를 하고 싶으나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고 하면 투자에 대한 원칙은요 누군가가 만들어줄 수가 절대 없어요. 본인이 직접 시장에서 부딪히고 사실 돈을 잃을 때 공부가 제일 많이 돼요. 이런 시장 저런 시장을 다 경험을 해야지 나만의 투자 원칙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경험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고 투자 원칙을 찾으시는 분들은 속마음은 그거예요. 매도를 잘하고 싶다.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네. 저도 엔비디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2016년도부터 제가 엔비디아에 투자했고 제가 팔고 나면 항상 더 올랐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들은 매도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이 나무를 키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나무를 키워야 되는데 나무 옆에 있는 잡초에 물을 줘요. 마이너스 난 종목에 계속 끊임없이 돈을 쏟아부으면서 잡초에 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손해를 계속 키우시는 거죠. 그리고 잘 자라고 있는 나무는 갑자기 뽑아버려요. 잡초에 너무 과도하게 물 주지 말고 잘 자라는 나무 한 번에 다 뽑아버리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분이 네네. 50대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런 뭔가 개별주보다는 그냥 지수 ETF를 그냥 꾸준히 저는 반대예요. 50이면 한참이에요.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여전히 50대 중반이어도 저는 성장주 투자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처음부터 성장주의 급등과 급락을 감당하기 힘드실 수 있으니까 지수랑 성장주의 비중을 좀 왔다 갔다 하시면서 둘 다 병행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처음에 지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S&P 500은 입식으로 매수하고 계신다고 하셔서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M7 종목 조금씩 사서 모으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M7들이 또 살짝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저는 이럴 때가 기회라고 봅니다. 성장주가 가격이 떨어질 때 지금 같은 시기에 M7 종목 사서 모으시는 거 저는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거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부부 합쳐 연봉 1억 원인데 연 3천만 원 모으기가 어려워요. 중학생 자녀 2명을 둔 40대 후반의 부부입니다. 저희 부부는 합산 연봉 1억 원이지만 3천만 원 저축조차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도대체 어떤 점이 문제인 건지, 그리고 대출 먼저 갚아야 할지, 투자를 먼저 하는 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남편이 5년 내에 퇴직을 하게 되는데 소득이 변화하는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산을 모아나가고 싶습니다. 근데 당연하게도 연 3천 모으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연에 3천 모으시는 분이 거의 드뭅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출의 규모도 같이 커져요. 이 나도님의 문제는 남편분이 5년 내에 퇴직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저는 좀 마음에 걸리거든요. 중학생 자녀가 2명이라면 5년이면은 한참 가르쳐야 될 시기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자산을 보니까 마이너스 통장도 약간 있으시고, 이 마통의 문제는 사람들이 마통의 한도를 자기가 가진 돈이라고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편하게 끌어다 쓰세요. 소비 관리가 잘 안 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자산 안에 자녀 주식이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자녀의 자산은 떠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빼고 나면 전체 자산은 한 4억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은퇴 준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아이들을 한참 키워야 되기 때문에 소득이 중단되면 굉장히 곤란하겠다. 투자에 너무 의지하기보다는 소득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필요해 보여요. 일단 먼저 하실 일은 계좌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종목이 많고, 근데 막 한 주, 2주 갖고 계신 것도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다 정리하셔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투자를 하셔야 그래도 의미 있게 수익이 날 것 같아요. 2개 정도로 압축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이 교육비만으로 138만 원이 나가고 있는데 탁구 이런 것들은 아이가 탁구를 선수로 한다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조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선순위를 따져서 줄일 수 있는 것들은 좀 과감하게 줄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카드를 선불처럼 사용하시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게 관리가 원래 어려워요. 굳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체크카드 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험도 지금 거의 50만 원 또 나가고 있잖아요. 보험도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돈은 한정되어 있고 나갈 곳은 많아요. 다 필요해 보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이렇게 사연은 끝났는데 오늘 상담소 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굉장히 다양한 사연이 와가지고 제가 옛날에 했던 고민도 많이 있었어요. 저의 조언이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길을 지나왔기 때문에 뭔가 작은 위로나 아니면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고요. 실제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미 여러분들이 잘 되실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응원 많이 드리고 싶었습니다.